어쩌면 이제 굉장히 좀 편하게 벡터를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화살표 모양의 그림이잖아. 그리고 시점이란 게 있고 종점이란 게 있고 뭐 어떤 상황마다 그게 뿔뿔이 제 멋대로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여러모로. 근데 이제 위치 벡터 시점을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 O라고 해서 이제 그 점이 이제 뒤에 좌표에서는 원점이 되는 거예요. 또 어쨌든 통일해가지고 좀 더 간단하게 다룰 수가 있게 되었고요. 거기서 이어지는 게 방금 말씀드린 이제 좌표로 옮기는 거야. 그래서 원점을 시점으로 통일해서 이른바 성분이라고 해서 이제 벡터를 약간 좌표스럽게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벡터를 약간 좌표처럼 쓰죠. 근데 그게 엄밀히 말하면 좌표는 아니고요. 성분이라고 해서 원점을 시점으로 종점을 좌표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표현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 다 꺼내가지고 뭐 덧셈, 뺄셈, 실수배, 같다, 평행 다 꺼내가지고 이제 성분으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편해집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덧셈은 이상한 덧셈인데 여기서는 정말 더하기를 하면 돼. 여기서는 정말 빼기를 하면 돼. 그러니까 정말 좀 뭔가 상식과 맞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 성분을 이용해서 남은 벡터 기간 동안은 그 성분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자라는 게 이제 기본 취지입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앞에서 그 위치 벡터 할 당시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몇 가지 공식들을 좀 암기해야 됩니다. 특히 내분점, 외분점 오랜만인데 그 고1 때랑 공식은 동일하거든요. 그때 이제 외웠던 걸 기억하는 친구라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건데 까먹어서도 몇 가지 외분점, 내분점, 중점, 무게중심은 외워서 보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지금부터 한번 질문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숙제가 어디였냐면 개념원리랑 교과서랑 소단원 기출문제 일부입니다. 자, 일단 오늘까지 해서 평면 벡터 내적이란 걸 배울 건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적. 뭐 중요하고 내적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을게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공부할 때 너무 지엽적으로 눈앞에서 보지 말고 흐름을 타보세요. 왜 위치 벡터란 게 필요하고 성분이란 게 뭘 말하는지 그걸 또 흐름을 이해하면 생각보다 그냥 문제 푸는 것 정도는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막 진지하게 파고들면 여기는 좀 어려워. 원래 기하가 좀 많이 어려운 파트예요. 파고들면. 근데 그냥 간단하게 뭐 이런 느낌이구나 문제 푸는 정도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질문하시고요. 자, 질문 없는 친구는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단원 62쪽에 5번 가보겠습니다. 소단원 62쪽에 5번. 자, 이 문제. 자, 이 문제. 자, 화면 보이시죠? 자, 이 문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도변 CD가 이건가요? CD 그리고 AD의 중점을 MN이라고 하자. 별거 없네요. 중점을 MN이라고 하자. 그리고 문제에서 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나옵니다. BD 자 벡터 BD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 벡터 BD를 뭐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벡터 BM과 벡터 BN을 이용해서 표현해 봐라. 사실 언뜻 보면 지난번 시험 범위 공부할 때 이런 걸 많이 봤었거든요. 이번에도 이런 걸 이제 한번 해보라는 건데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제가 하는 걸 잘 보고 한번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두 개 가지고 저기 있는 저기 보라 색깔을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가면 좋을까? 조금 고민이 드는데, 어,
어, 음, 얘는요, 가맞습니다. 얘는요, 지금부터 BM이랑 BN으로 원래는 시키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BM이랑 왜 이래? 왜 이래? 여기 있는 BM이랑 여기 있는 BN으로 표현해야 되는데요. 이거 두 개로 바로 얘를 만드는 게 불가능은 아니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 일단은. 그래서 얘를 바로 만들지 말고 약간의 아이디어를 좀 차용을 해볼까 하는데요. 잠시만, 바로 만들까? 조금만 고민해 볼게요. 바로 만들어. 이게 이거 두 개로 바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솔직히 말하면. 다시 보니까 약간 크게 만들면.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약간 조연, 그러니까 얘네들을 도와줄 친구를 좀 제가 한 명 소개를 좀 드릴게요. 자, 지금은 제가 지금부터 여기 있는 요 한 칸을요, 요 한 칸을 소문자 A 벡터라고 그냥 제가 부르겠습니다. 다시 여기 있는 요 위로 한 칸을요, 소문자 B 벡터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이렇게 부르면요,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벡터 BN 그리고 벡터 BD 그리고 벡터 BM을 전부 다 이 소문자 AB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혹시 이해 안 된 말이죠? 혹시 예나야, 여기 있는 BN을 A 벡터 더하기 2 곱하기 B 벡터라고 쓰는 거 혹시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이거 두 개로 요 초록 색깔을 표현할 수 있거든? 아, 괜찮아? 요게 A 벡터인데 요거 두 개를 붙여야지, 이거 두 개를 붙여야지 일로 가잖아. 약간 이렇게. 지난번 시험 보면 약간 더 삼각형 법칙을 이용하시면 BN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BM을요, 여러분들이 AB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목적지인 BD도요, AB로 표현하는 건 굉장히 쉽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다? 이 BD를 BM과 BN으로, 이 BD를 BM과 BN으로 표현을 하는 게 목적이라서 이제는 느낌 오시죠? 얘를 다 분배하신 다음에 동료한끼리 정리해서 일종의 연립을 하시면 XY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얘는 약간 저 원래 있는 저 세 개를 이용하려면 제가 아직 해설지를 안 본 상태인데 그렇게 푼다고 치면 이 직사각형 한 개 갖고 안 돼요. 얘를 좀 여러 개 그려가지고 얘를 좀 약간 여러 개 그려가지고 이게 붙여서 좀 뭐 길게 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그렇게 풀라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얘네 둘을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단위 벡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저 벡터 A랑 벡터 B를 약간 단위 벡터처럼 잘게 잘게 쪼개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쟤네 둘 가지고 다 표현할 수 있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질문하세요. 채팅창에다가 쭉 남겨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분배해가지고 XY 추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페이지 4번이요. 네, 여기 페이지 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페이지에 4번. 자, 4번 문제는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삼각형 OAB에서 두 번째 문장. 선분 AB를 자, 이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C라고 하자. 자, 선분 AB를 여기 있네요. 선분 AB를 여기가 2대 1이다. 일종의 C라는 점이 내분점, 그러니까 내분점 자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 선분 O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하자. 다시 선분 OC를요, 여기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하자.
그리고 문제에서 여기 있는 자, 소문자를 빌려 쓸 건데 요거를 지금부터 소문자 A 벡터 방향은 OA입니다. 방향 체크하시고요. 자, OB 이거를 소문자 B 벡터 일종의 위치 벡터인 거예요. 이제 시점을 원점으로 고정한 OA, OB 얘네들이 일종의 이제 위치 벡터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어쨌든 고정하신 다음에 우리한테 뭐를 구해라? OD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먼저 OD로 바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한번 들렀다 갈게요. 어디로? 혹시 나오나? OC. 자, 이거는 먼저 구할 수 있겠니? AB 가지고 2대1로 내분하는 벡터. 요게 제가 지난번에 공식이 있다고 했죠. 공식. 한번 써보자면, 벡터 A 대 벡터 B를 2대1로 내분할 거야. 두 개를 더하신 다음에 대각선을 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OC예요. 요게 OC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숙제를 하면서 약간 어렴풋이 느꼈겠지만 가끔요 이제 그 다음도 이게 내분점이라고 있잖아. 근데 사실 꼭 내분점이라고 전부 다 내분점 공식을 쓰는 건 아니에요. 지금 너가 구한 게 벡터 OC 이거 구한 거잖아. 근데 우리가 마지막 목적지는 여기서 벡터 OD야. 그리고 저희가 아는 거라고는 자 먼저 물어보자. 혹시 요 OC랑 요 OD랑 평행한 거 아세요? 이게 지금 딱 평행이잖아. 평행일 때는요 굳이 너가 내분점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비율로 풀면 되는 거예요. 지금 OC라는 게 2대1이니까 전체가 어쩌면 이게 3개짜리인데 그 중에서 몇 개? 2개만큼 짧아지면 되는 거거든. 평행이니까. 즉 어떻게 하면 돼요? 이 OC에다가 3분의 1을 그냥 곱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실수배라 불리는 건데 이제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평행이잖아. 실수배.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수배란 거는 지난번 시험 분명이긴 한데 길이가 길어지고 짧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이 두 번째 내분점은 너가 공식을 쓰려 그러면 이게 안 풀릴 거야. 어떻게 쓰지 이게? 일자인데? 그러니까 일자니까 그냥 실수배를 하는 문제야.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됩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분점, 외분점 문제 중에서 공식을, 그러니까 C는 공식을 쓰는 게 맞아. 근데 D 구할 때는 공식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적절하게 그냥 2대 1이니까 그럼 3분의 2를 곱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실수배를 해서 길이만 짧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평행이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 교과서 질문 나왔고요. 교과서 3번 가보겠습니다. 캡처 기능도 있고 하니까 일단 저희가 시간이 짧잖아요. 질문 빠르게 받기 위해서 회전율 높이겠습니다. 자, 교과서입니다. 우리 틀린 친구는 같이 봐주세요. 아, 이거 제가 사실 이번에 증명을 다 뺄까 하다가 일단은 넣어놨는데 일단 이게 아시는 것처럼 이게 외분점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다시 이게 이제 외분점 구하는 공식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하라는 문제잖아. 그치? 음, 질문.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좀 진지하게 하시더니 어떠세요? 자, 저희는 일단 학교를 좀 따라갈 건데 지우야, 이 학교에서 좀 진지하게 하시더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게 있어. 안 있지. 저희가 사실 기하는 선택 과목이고 실제로도 수학 2랑 비중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그런 만큼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진지하게 안 했으면 일단 제가 왜 안 뺐냐면 그럼 진지하게 빼시죠. 저는 몰라가지고요. 제가 편집할 당시만 해도 이게 뭐 학교에서 진지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고민되더라고. 이걸 빼야 되나? 혹시 만약에 진지하게 했다고 말하면 제가 진지하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럼 지우는 안 했다고 했고, 예나랑 나은이도 혹시 이런 거 진지하게 안 하신 거예요? 뭐 외분점 증명하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 혹시 기억은 나시나요? 아, 진지하게 안 했어? 음, 그러면 넘어가세요. 자, 제가 안 뺐는데, 안 뺐을 뿐인데, 이제 진지하게 안 했다고 했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뭐임을 보이시오, 이런 증명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외분점 구하는 공식은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교과서다 보니까 공식을 설명하기 전에 증명부터 해보라는 거야. 원래 교과서는 꼼꼼하게 해야 돼. 저는 근데 교과서를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너네 시험 문제 맞추려고 도와주는 거면 안 했으면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또 문자도 보낼게요. 자, 소단원 돌아가서 63쪽에 3번 가보겠습니다. 63쪽에 3번. 자, 이 표준 문제 맞나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두 벡터가 있습니다. A 벡터, B 벡터. 자, 성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성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성분들이 약간 종점, 얘네들이 종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점은 원점으로 고정입니다. 그리고 자, A 빼기 B. 자, 성분을 쓰면 좋은 점. 정말로 빼기를 하면 됩니다. 자, 빼보시면요. 자, 요렇게 이 친구랑 방향이 같은 단위 벡터를 이거라고 할 때 C1, C2를 구해라. 자, 이 문제는 좀 이해를 하셔야겠네요. 자, 한번 좌표 평면에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얘나야, 혹시 그릴 줄 아세요? 혹시 이 벡터 그릴 줄 아세요? 여기 좌표에다가 어, 한번 좌표에다가 그려보시면 자, 이거 어떻게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자, 기본적으로 이 벡터의 종점이라 보시면 되고요. 시점은 안 써 있지만 시점은 원점으로 고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분들은 전부 다 시점이 원점이고 종점이 마이너스 2,4, 즉 여기를 향하는 요런 벡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뭘 그린 거냐면 어, 위에 써 있는 이거를 그린 거예요. 간단하게 표시해 드릴까요? 이렇게. 그런데 자, 이번 문제는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면 이 친구랑 방향은 같아야 돼. 즉 이제 우리가 구할 이 벡터는 얘랑 같은 방향이야. 그런데 단위 벡터래요. 자, 단위 벡터의 뜻이 뭐냐면 기억나? 단위란 말이 붙은 벡터는요. 쉽게 말하면 크기가 1인 벡터예요. 다시 크기 여기서는 뭐 길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길이가 1인 벡터다라는 거야. 이런 걸 저희가 단위 벡터라고 불러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크기가 1짜리 보여드릴까? 자, 같은 방향인데 여기에 길이가 1짜리인 그런 벡터가 있을까 없을까? 얘나야. 이런 게 어떻게 맞는 게 있을까요? 같은 방향인데 크기가 1짜리. 저 벡터를 너가 알아오면 끝납니다. 저 벡터의 어쩌면 종점, 요 점을 알아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몇 콤마 몇인지. 이게 지금 종점의 위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가 몇 콤마 몇인지 알아보면 되는 거야. 자, 얘는 어떻게 요리할까? 사실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자, 그 중에 하나, 뭐 수많은 풀이 중에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라면요. 자, 이거 어떠세요? 자, 지금 요 파란 색깔, 어쨌든 좌표 평면에 있으니까, 얘를 마치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본다면, 얘를 마치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직선은 기울기란 게 존재하죠. 기울기. 자, 혹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자,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x끼리 뺀 것분의 y끼리 뺀 거.
즉, 이 파란 색깔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입니다. 그쵸? 자, 마이너스 2가 돼. 그리고 자, 기울기를 구했으니까 실제로 식도 완성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이 식은 어떻게 완성하면 돼요? 기울기 나와 있고 0,0을 지나야 되니까 이런 식이겠네? 그쵸? 자,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희는 C1과 C2에 관련된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저기 C1과 C2는요. 여기가 C1, 여기가 C2인 거예요. 종점을 말하는 중이야. 첫 번째 식은요. 이 C1, C2도 뭔지는 몰라도 여기 위에 있겠지. 자, 여기 위에 있다라는 말은 옛날부터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 식에다가 C1과 C2를 한번 대입해 보시면 식 하나 나옵니다. 식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식은요. 자, 식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식은요. 요 직각삼각형에 주목해 보신다면 요 길이가 C2고요. 요 길이가 마이너스 C1입니다. C1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어쨌든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시간계를 더 만들 수가 있겠네요. 지금 흐름 이해하고 계신가요? 되나요? 참고로 C1은 음수고 C2는 양수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두식 뭐 하시면 돼요? 도식을 연립하시면 C1과 C2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자, 약간 모르겠어요. 이제 아직 해설지를 안 본 상태에서 풀어본 건데 먼저 이해부터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뭐 하라는 거야? 쟤랑 방향이 같은 단위 벡터가 있어요. 일단 그 뜻부터 알아야 돼. 방향이 같은 건 이해했을 건데 단위 벡터란 말은 크기가 일자리, 저 짧은 거 말하는 거야. 저렇게.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거는 그 다음에 쌤 어떻게 하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예나야 풀이 한 가지가 더 떠올랐어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가 해설지는 이렇게 안 풀었을 것 같아. 혹시 두 번째 풀이 관심 있어요? 네. 자, 두 번째 풀이 보이니까 지금 다시 보니까요. 나는 이게 보이네. 지금 여기 있는 어쨌든 요 단위 벡터 C 벡터랑 여기 있는 A 빼기 B 벡터는 서로 평행한가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서로 평행하죠. 애초에 방향이 같다고도 했고 그 평행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자, 갑자기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요 A 빼기 B 벡터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크기 이거 설명드렸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 한번 구해보시면요. 크기가 얼마냐면 요 길이가 2루트 5예요. 그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길이는 얼마? 똑같은 방향인데 길이만 1로 줄이면 되거든 사실. 길이만.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요 주어진 요 벡터에다가 결론입니다. 이 주어진 벡터에다가 자 길이가 일자리로 바꿔줄 거야. 자,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여기가 지금 2루트 5거든. 얘가 지금 길이가 2루트 5짜리야. 근데 길이가 1짜리로 바꾸고 싶어요. 이 친구로 실수배, 이 친구로 실수배 나누시면 돼요. 요렇게 곱해주면 제 생각에 아마 C1, C2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곱해주시면요. 대충 유리화 아직 안 했는데 요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아마 C1, 요게 아마 C2일 겁니다. 자, 실제로 왜 그렇냐면 봐봐. 일단은 실수배 했으니까 방향을 안 바뀌었어요. 심지어 양수를 곱했으니까 방향 안 바뀝니다. 근데 이렇게 곱하는 행위의 의미가 뭐냐면 크기를 바꿔주는 거야. 길이를 일자리로. 실제로 못 믿겠으며 이 친구의 길이 구해보시면 길이가 1일 거예요. 얘는. 길이가 1인데 같은 방향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푸는 게 두 번째 방법이야. 괜찮아요? 자, 한번 정리해보세요. 갑자기 드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첫 번째 풀이를 하고 보니까 너무 좀
너무 좀 출제 의도랑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이런 계산 문제는 좀 의도에 안 맞는 것 같고 두 번째 풀이 단위 벡터니까 애초에 방향은 같으니까 길이만 줄이면 되겠구나라는 거야. 그래서 2루트 5로 나눠주면 길이가 1이 돼요. 네. 자, 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 나오나 또 질문해 줘. 네, 소단원 5번 문제 가볼게요. 지금 제가 뭐 하나 먹은 게 목 아플 때 먹는 약이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자,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는요. 어쩌면 앞으로 정말 많이 하게 될 흐름, 정말 많이 하게 될 흐름의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쩌면요, 이번 시험 범위에서 벡터는요, 성분을 쓸 거, 성분을. 성분을 쓴단 말은 여기 있는 좌표들, 아직은 얘네들 벡터가 아니에요. 그냥 점인데, 얘네들을 벡터로 써야 돼. 그리고 저희가 성분을 쓰고 싶으면 기본 전제가 뭐냐면 시점을 원점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혹시 나오나?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지난번 시험 대비 때 설명드린 테크닉인데, 벡터 AP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 이제 외우셨나요, 혹시? 이거는 괜찮으세요? 이게 이제는 필수야. 왜냐면 이 테크닉을 이용해서 너네가 원하는 시점으로 다 바꿀 수가 있거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웬만하면 원점이에요. 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문제 설명드릴 건데, 흐름을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바꿀 수가 있고요. 전부 다, 싹 다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약간 일종의 동류항 정리하듯이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좌변부터 3OP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5C 오른쪽은 분배하면 2 곱하기 5C 마이너스 2 곱하기 5A가 되고 OP만 남기고 반대편으로 싹 다 넘기겠습니다. 넘겨보시면 마이너스 5A 암산할게요. 플러스 5B 플러스 3OC가 됩니다. 자, 이 정도 오면 많이 왔습니다. 자,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상식으로 쓰일 건데, 자, 벡터 OA 있지.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앞에서 위치 벡터에서 소문자로 보통 쓸 수가 있다고 배웠고, 여기서 이제 성분으로 넘어갈 타이밍이야. 이제 OA 원점이 시점이고 종점이 A니까 여기 있는 A라는 좌표를 벡터로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지금부터 이 자리에다가 4,2,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5, 이 자리를 문제에서 A, B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A, B 라고 넣어서 다 정리하시면 정답이 나오는데 혹시 더 도와드려야 되나요? 이제 양쪽씩 정리하시면 A, B 구할 수 있거든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 흐름, 이게 이제 너가 앞으로 정말 정말 제일 많이 하게 될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는 보통 시점을 원점으로 잘 안 줘요. 잘 안 주는데 이번 시험 범위가 위치 벡터 그리고 성분을 써야 되니까 당연히 시점을 뭔가로 통일을 해야 돼. 물론 어떤 문제에 따라서 약간 센스 있게 원점이 아니라 다른 걸로 통일하는 문제도 있긴 해. 그러니까 눈치껏.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시점을 원점으로 통일을 해야 위에 있는 좌표들을 다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쟤네들은 좌표가 아니라 벡터야. 저 밑에 줄에서는. 음. 자, 그 흐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자, 얘나 질문해줘. 자, 질문이 더 없나요? 자, 그럼 일단은 만약에 질문이 좀 더 있는 친구도 나 오늘 진도를 좀 나가야 되니까 30분 지났거든요. 혹시 끝나고도 이제 온라인 수업의 장점,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 있지만 장점이라고 한다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 그래서 혹시 끝나고도 근데 나는 욕심이 나. 이거는 내 무조건 질문을 하고 자야 돼. 이제 그런 친구는 끝나고 잠깐 질문 받는 시간 가질 테니까 그럼 지금부터 자 한번 오늘 어쩌면 이번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 어, 내용 한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들 자리에 계신지 확인 용도로 다시 한번 출석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계신가요? 자, 음, 자, 다들 계시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개념 원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마 학교에서는 이미 진도를 여기 나갔을 거니까 아마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되는데 뭐 똑같은 말씀 드릴게요. 그렇다고 막 너무 겁먹거나 너무 진지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요. 자, 칠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간단하게 복습하자면 먼저 위치 벡터란 걸 배웠어요. 어차피 위치를 고정하는 거였지. 자, 어디 위치를, 시점을, 그치? 그리고 이 시점을 심지어 어디로, 이제 원점으로 고정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신 그 평면 벡터라고 해서 성분이란 걸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요,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이런 걸 할 거예요.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경험적으로 지난번 시험 범위부터 아직 이 전까지 내용들 중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 이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벡터가 나와 있잖아. 근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문제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 이런 벡터를 다루긴 다루는데 항상 좀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이 각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벡터끼리도 벌어진 정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각도에 대해서 딱히 다루지 않았어요. 딱히 안 다룸. 물론 우리가 아예 안 다룬 건 아니야.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예외적으로 뭐 수직과 평행. 사실 수직이란 거는 이제 90도를 말하는 거고. 아, 잠깐만. 여러분 수직도 딱히 안 했잖아. 수직도 안 했죠. 수직도 안 했어, 심지어. 평행밖에 안 했네,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평행밖에 안 했어. 이거 근데 각도라고 말하기 조금 거시기 하거든. 자, 어쨌든 자, 오늘 배울 이제 제목에 써 있죠. 내적이라는 거는 이 벡터 사이의 각도랑 관련된 내용이야. 그리고 어쩌면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설명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내적이라는 행위를 배울 건데, 자, 먼저 기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내적은요, 벡터 혼자서 할 수는 없고요. 어떤 벡터랑 벡터를 내적해라. 자, 요렇게 했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오늘은 또 몇 가지를 그냥 외워서 풀 겁니다. 사실 내적은요, 그냥 제가 딱 외우라고 외우시면 또 어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걸 좀 외워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써먹을 건데, 자, 이 내적의 뜻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말 그대로 뜻이니까 여러분들 뜻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암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학자들이 일단 이 내적이란 기호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우리가 벡터에는 크기가 존재하죠. 요 길이. 자, 왼쪽에 있는 벡터의 길이랑 곱하기 오른쪽에 있는 벡터의 길이를 곱하시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뭐를 곱해주냐면 편의상 이 각도를 제가 세타라고 두겠습니다.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시면 자, 이게 오늘 공부하게 될 내적의 뜻입니다. 자, 외우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내적을 하신 거예요. 그럼 제가 자 여기다가 한번 간단하게 문제를 만들어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길이를 제가 드려야겠네요. 자, 이렇게 3이라고 주겠습니다. 여기에 길이를 제가 드려야겠네요. 4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각도를요. 예를 들어 60도라고 드린다면 자, 한번 여러분들 벡터 A 곱하기 벡터 B의 내적 한번 구해 보시겠어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뭐 너무 쉬우니까 딱 10초 뒤에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내적은 이게 다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겠지. 마치 우리가 지금 수학 2에서 미분을 먼저 배웠어. 하는 법부터. 그 다음 뭐가 나와? 활용. 이거 뭐 하는 데 써요? 사실 이제 결국 각도를 알아보는 데 써요. 이 내적을 잘 이용하면 어떤 벡터랑 벡터 사이의 각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내적하면요. 나오나 얼마 나와?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내적하면 얼마 나올까요? 자, 자, 공식이 뭐라고요? 자, 먼저 벡터 A의 크기. 자, 크기란 거는 결국 길이를 말하니까 3이겠죠. 두 번째, 벡터 B의 크기 4겠죠. 세 번째, 코사인 60도인데 혹시 이걸 까먹으셨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송한데 여기는요. 특별히 그 1학기 때 배웠던 몇 가지 코사인 관련 내용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요. 얼마 나온다? 6이 나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흰 종이라던가 공책에다가 풀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제가 편의상 얘를 벡터 A라 B라 부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모양을 벌릴까요? 자, 이번에 조금 벌려볼까? 자, 이렇게 벌려보겠습니다. 벡터 A, 벡터 B. 요 길이를 제가 드릴게요. 3. 요 길이 드릴게요. 6. 요 길이를 120도라고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내적 구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엔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삼각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나중에 미적분 고를 친구들은 다들 이미 선택 과목 고르지 않았나요? 자, 여기서 혹시 미적분 고른 친구 있어요? 채팅에 써볼래? 미적분 골랐거나 혹은 고를 예정이다. 삼각비 까먹지 마세요. 또 나옵니다. 이제 그 미적분이 말했잖아. 한번 말한 적 있을걸? 미적분이란 과목의 장점은 새로울 게 없습니다. 뭔 소리냐? 수학 2랑 구성이 똑같습니다. 처음에 극한 배우고요. 연속 배우고요. 미분 배우고요. 적분 배우고요. 미분에서도 그 다음에 활용 나오고요. 적분도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달라진 건 딱 그거야.
수학2에서는 다항함수를 다루잖아. 미적분에서는 다항함수 물론 다루고요. 그동안 배웠던 모든 함수가 다 나와서 그거를 전부 다 미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어쩌면 쉽게 말하면 그 새로운 함수들 미분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합성함수 다 그때 배워요. 그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정도의 삼각비 구하는 거는 모르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때 가서 이제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시간이 없다가 맞는 것 같아.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릴 건데, 자, 혹시 지우야, 요거 내적 구하시면 얼마 나오는 줄 아세요? 즉, 코사인 120을 구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어우, 잘했는데. 자, 길이 곱하기 코사인 120인데, 혹시 여러분들 지난번에 배웠던 그 테크닉 기억나세요? 코사인 파이 빼기 60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60이 나오고요. 여기 2, 4분면인데 얼사탄코 사인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이런 것들 배웠잖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9. 자,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나씩 유형 문제를 좀 맛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유형 문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분을 배웠잖아. 그 성분을 줍니다. 자, 이번엔 제가 이렇게 줘볼게요. 여기 있는 요 성분을 예를 들어 1,2. 자, 여기 있는 요 성분을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3. 여기를 제가 60도. 자, 이렇게 드려볼 테니까 한번 내적. 자, 이런 걸 앞으로 내적이라 부릅니다. 자, 내적 한번 해보실래요? 어, 사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이런 느낌이랄까? 성분을 줘도 여러분 아시죠? 크기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크기를 구하셔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같이 가볼게요. 자, 먼저 벡터 A. 제가 안 써놨네요. 이걸 A라고 할게요. 자, 먼저 크기. 지난번 숙제해봤다면 풀어봤겠죠? 루트 5입니다. 곱하기. 자, 벡터 B. 이걸 B라고 할게요. 크기. 자, 루트 10입니다. 곱하기 코사인 세타.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5 꺼낼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내적입니다. 내적.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하시겠죠? 자, 지금 일단 설명드린 게 뭐냐면 내적의 기본적인 공식 한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름 같은 거니까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뭐다? 각도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 내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 자, 여기 한번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때그때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 한번 밑줄을 그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위에 보시면 이게 수학책인지 영어책인지 과학책인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자, 제 역할이니까 정신 차리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뭐 여기 보시면 뭐 이거는 그냥 그림 아까 드린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이 세타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뭐 벡터 두 개로 이루는 각이잖아. 뭐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는 진지할 거 없어요. 여기는 진지할 거 없고 자 밑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선생님 왜 공식이 두 개예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코사인 120도 이거 따로 설명 안 드렸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1학기 때 이런 거 많이 해봐가지고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잖아요. 그쵸? 실제로 120도는 음수, 마이너스가 생기거든. 근데 이 책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120도일 때, 즉 둔각일 때 따로, 예각일 때 따로, 굳이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사인 120도를 구할 수 있는 친구라면, 자,
자, 결론입니다. 자, 밑에 있는 2번 공식은 지우세요. 굳이 이거를 따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따로 할 필요 없이 여러분 머릿속에 자, 내적의 기본적인 정의. 자, 내적의 기본적인 정의는 이겁니다. 정의란 말은 비슷한 말로 뜻이란 얘기고 그 말은 사람으로 치려면 이름 같은 거니까 죄송한데 외우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이제 여기 몇 가지 나와 있는 필기를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꽤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생각보다. 자, 그 전에 위에 올라가서 자, 우리가 앞에서 지난번 시험 범위에서 0벡터란 걸 배웠잖아. 그럼 만약에 둘 중에 한 개가 0벡터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자, 0벡터는 크기가 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0이 되면 나머지가 뭐든 간에 0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0벡터가 껴버리면 내적은 항상 0입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저희가 볼 거는 밑에 있는 요 네 가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거나 혹은 저희가 문제 풀 때 많이 사용할 내용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 자, 이게 좀 재밌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동안은요, 예를 들어, 숫자랑 숫자를 더하면 숫자가 나왔지. 다시, 숫자 더하기 숫자는 숫자가 나왔고요. 그동안은 함수 더하기 함수는 어떤 새로운 함수가 나왔어.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걸 보통 연산이라 부르잖아. 뭐 더하기 빼기. 사실 내적도 어쩌면 그 벡터를 가지고 하는 일종의 연산, 계산이거든요. 근데 이 내적이 좀 웃긴 게 뭐냐면, 봐봐. 내적이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위에다가 필기해 볼까? 자, 벡터 A, 벡터 B는 둘 다 벡터죠. 벡터를 가지고 하는 일종의 계산인데, 오른쪽은 자, 벡터의 크기, 이거 실수죠. 크기란 건 숫자가 나올 거야. 얘도 실수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도 뭔지 몰라도 실수란 말이야.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 연산은 벡터를 가지고 하는 연산인데 그 결과물은 실수가 나와요. 다시 말하자면 벡터를 가지고 하는 연산인데 결과물이 실수가 나오는 좀 재밌는 상태예요. 그동안은 숫자 가지고 하지면 숫자 갖고 숫자를 하면 숫자가 나오잖아. 다시 함수 더하기 함수는 함수예요. 근데 여기는 벡터 내적 벡터가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한번 밑줄 그어보자면 이 내적은 벡터가 아니에요. 숫자입니다. 숫자. 그래서 항상 이거는 좀 재밌는 결과물이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위에서 0벡터가 하나 끼면 궁금할 수 있잖아요. 자, 요 2번에서는 그 만약에 둘 다 같은 벡터면 내적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할 수 있잖아. 자, 결론적으로 자, 위에서 배운 공식에다가 대입해 보시면요.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같은 벡터니까 가운데 끼인 각이 0도일 거거든. 그치, 0도예요. 코사인 0은 1이니까 결과적으로 벡터 A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종종 쓸 일이 있으니까 따로 암기를 좀 할 겁니다. 나중에 뒤에서 관련 문제가 나오면 보여드릴 거예요. 다시 벡터 A 내적 벡터 A는 크기의 제곱이랑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공식에 대입하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외우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이 내적의 부호는 뭐에 따라서? 아까 경험하신 것처럼 섹터의 크기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도가 0도랑 90도 사이면 코사인 값이 양수가 나오니까 양수가 되는 거야. 근데 90도를 넘어가면 얼싸 2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이 음수란 말이야.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얘기지만 뭐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건 일종의 주의사항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뭐를 주의하셔야 되냐면
가끔 여기 가운데 내적의 기호가 동그라미인데 이거를요 이렇게 쓴다거나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먼저 왼쪽처럼 쓰는 친구들은 왜 그런 줄 알아? 이거를 마치 곱하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적이랑 곱하기는 다른 거라서 얘는 생략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 오른쪽이 곱하기도 얘를 마치 곱하기로 어쩌면 둘 다 이제 곱하기처럼 생각을 하는 건데 곱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담인데요. 여기 있는 가운데 X 보이세요? 이건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는 원래 내적 말고 외적이란 게 있어요. 외적. 이 곱하기는 오히려 외적이라는 기호예요. 네, 여러분들은 안 배우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자, 어쨌든 밑에는 아까 제가 드린 그 예시가 이런 예시니까 뒤에 가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한 장 넘겨보실래요? 자, 두 장 넘겨야 되나? 넘겨서 여기 개념 원리 익히기. 뭐 아직 별로 안 배웠지만 이걸로 풀 수 있는 게 있어. 여기 있는 자, 1번, 2번, 3번 다 풀어보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자, 이런 식으로 크기 알려주고 각도 알려주면 다 알려준 거죠.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적이란 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뭐 시간 조금만 드릴까? 한 30초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못 푸는 친구는 결국 이유가 뭐냐면 코사인 값을 까먹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죄송한데 코사인 값 1학기 책을 참고해서라도 꼭 복습을 하세요. 그것까지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 수업은 이 짧은 시간에 못 끝냅니다. 그럼 진짜 또 수학 2랑 혹은 그 이상의 비중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선택 과목이거든. 자, 그러기에는 자, 한번 제가 정답을 써볼 테니까 비교해 보세요. 자, 먼저 30도일 때는 4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30 2분의 루트 3, 즉 6루트 3 나옵니다. 자, 120도일 때는 코사인 120인데 같은 말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60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 나옵니다. 자, 참고로 코사인 180도는 얼마였냐면 그 당시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12가 나옵니다. 자, 혹시 이거 다 맞은 친구? 다 맞은 친구? 어우, 이제 기억났어 조금? 좋습니다. 그럼 다음 장 가보실래요? 자, 우리가 배운 걸로 풀 수 있는 또 다른 문제. 자, 140 몇 번 해볼까? 자, 150번 하나 해볼까? 자, 150번에 자, 1번 문제. 자, 이제는 오른쪽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자, OA랑 OB. 자, OA랑 OB의 내적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도형이 나올 거고 내적을 구하려면 그 사이에 끼인 각과 각각의 길이를 아셔야 되는데 이제는 대놓고 안 주겠죠. 뭔가 그림에서 추리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풀어볼 시간 20초만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 혹시 예나야 정답 혹시 뭐 나온 거 있어요? 간단하게라도. 이게 얼마게요? 내적 구할 수 있겠어요? 자, 2 맞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자, 그림에다 표시하세요, 여러분들. 이 그림 냅둬서 뭐 할 거야? 표시하면 되겠지. 표시했더니 OA, OB.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내적을 구하라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할 거는 이 친구 구하기, 이 친구 구하기, 각도 구하기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정육각형이니까 먼저 각도부터 요게 6개가 다 각도가 똑같거든. 나누기 6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0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육각형이기 때문에 느낌 오시죠? 이게 아마 정삼각형일 거야.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요 길이가 2일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어떤 문제가 또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자, 위에 있는 149번 풀어볼까요? 자, 위에 있는 149번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149번. 뭐 이번에는 정삼각형 세팅 주면, 그러니까 좀 이런 문제를 그래서 만들려면 느낌 오겠지만 약간 예쁘게 줘야 돼. 도형 같은 것도 너무 이상한 걸 주면 길이랑 각도를 못 구하잖아. 그래서 아마도 길이랑 각도를 구할 수 있는 거를 줄 겁니다. 우리한테. 자, 이 문제 나오나 혹시 정답 나왔어? 얼마게요? 오, 제법인데? 자, 이 문제 별표 하나 칠게요. 좀 주의할 게 있죠? 다들 잘 피해 가셨나? 자, 뭐를 주의하냐면, 이번 문제는요, 자, 벡터 OA. 자, 벡터 OA, 벡터 AB를 내적하란 문제야. 근데 기본적으로 벡터에서 쓰는 세타는요, 아니, 내적에서 쓰는 이 세타라는 친구는, 자, 어쩌면 그러니까 시점이 동일한 상태에서, 시점이 동일한 상태에서의 끼인각을 씁니다. 여기가 중요하겠네요. 시점이 동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점이 동일하지 않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지난번에 시험범위 하신 것처럼 둘 중에 아무거나 한 개를, 저는 밑에 있는 이 친구를 여기 위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개를 옮겨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각도를 써야 됩니다. 즉 60도가 아니라는 거야. 많이 실수하는 게 여기를 60도라고 쓰는데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이 각도를 써야 됩니다. 얘는 아마 120도겠죠. 이렇게.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120 해보시면 마이너스 8이다.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문제도 시점이 다른 경우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앞으로 갈게요. 자, 우린 지금까지 가장 기본적인 공식과 함께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 혹은 몇 가지 내용들을 설명드렸고요. 자, 밑에 있는 2번. 자, 밑에 있는 2번도 별표 하나 치고 한 가지 더 암기해야 될 게 나옵니다. 자, 쌤, 공식이 하나 더 있네요. 맞습니다. 자, 우리가 위에서 배운 내적 구하는 공식.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위에서는 내적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 공식은 성분으로 된 공식은 아니죠. 그냥 끼인각, 이렇게 된 공식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분이란 걸 배웠잖아요. 성분. 벡터는 성분으로 표현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사실 이거는 이제 밑에 써 있지만 설명은 한 장 반 넘기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고 이걸 써먹을 건데요. 수학자들이 이 공식에다가 어쩌면 성분을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쫙 해본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아주 간단한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외우실 공식은 사실상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래 공식. 자, 원래 공식. 두 번째는 이 성분을 이용한 공식. 공식하면 구경해 보자면 여기 이제 A1 곱하기 B1은요. X끼리 곱한 겁니다. 그리고 더하기 A2 곱하기 B2는 Y끼리 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외울 수 있겠어요? 그게 다예요. 굉장히 간단한 식인데 이제 우리가 어쩌면 내적을 두 가지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관련 문제입니다. 자, 146번에 있는 이 세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이번에도 내적을 구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그냥 위에 공식 쓰면 안 돼요. 크기 구할 줄 아는데. 근데 너네가 각도를 못 구해.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을 위의 식을 이용하면 각도를 못 구해서 내적을 못 구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성분 버전의 내적 구하는 공식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볼 시간 딱 20초만 드릴 거고요. 잘 들으세요. 지우가 1번, 자, 나언이가 2번, 예나가 3번 정답을 채팅창에 써주세요. 자, 지우가 1번, 나언이가 2번, 예나가 3번 정답을 채팅창에 써주세요. 자, 네. 나언이가 2번, 내가 까먹었다. 나언이가 2번이었고, 지우가 1번이었고, 예나가 3번. 예나가 3번. 자, 내적. 맞습니다. 자, 내적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외우겠습니다. 성분 버전입니다. 두 개를 곱하세요. 더하기 두 개를 곱하세요. 그래서 쉬워요. 이렇게. 그리고 2번은 자, 나은이 말대로 2가 나오고요. 3번은 예나 말대로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랑 첫 번째 공식이 합쳐지면요. 자, 미리 보여드릴까요? 148번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뭐를 구하래? A랑 B에 제가 오늘 서두에 말했죠.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이제 성분을 주면 각도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쌤 아까 못 구한다면서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 건데 자, 우리가 오늘 벡터 구하는 공식을 아니 내적 구하는 공식을 두 개 배웠잖아. 그 두 개를 적절하게 짬뽕시키면 각도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적의 가장 큰 의미는 각도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벡터 사이에 이루는 각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시범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가 오늘 공식을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한번 써드릴까요? 첫 번째 공식은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정의입니다. 얘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원래 정의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내적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근데 결론적으로 이거 두 개는 당연히 같겠죠. 같은 공식인데 다르게 표현한 거니까. 이걸로 저희는 식을 만들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범 들어갑니다. 자, 먼저 지난번 숙제를 해봤다면 여러분들이 성분을 가지고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기 한번 구해볼까요? 자, 0,1 크기 구하시면 1 나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제곱 더하기 제곱하시면요. 제곱 더하기 제곱하시면 4가 나오겠네요. 자, 이게 뭐다? 지금 제가 지난번 숙제였던 크기를 구해서 식을 세운 거고요. 오른쪽에는 방금 배웠던 내적 공식 있지. 성분을 이용해서. 자, 이거 두 개 곱하시면 0 더하기 이거 두 개 곱하시면 2. 요렇게 해서 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그리고 이 식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나오니까 세타가 얼마다? 60도다. 즉 이 60도가 뭐냐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공식 두 개를 외워서 짬뽕을 시키면 세타에 관한 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관련 문제입니다. 자, 2번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어렵진 않은데 이제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내적이란 거는 어디 써먹어요? 그래, 어디 써먹어요? 각도를 구하거나 혹은 이제 뒤에 앞으로 문제 풀다가 각도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내적을 딱 이용하시면 돼요. 너네가 아는 것 중에 이미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부터 또 평행 나오고 있잖아. 이 평행도 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어쩌면 평행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풀이가 있어요. 평행 관련해서는. 그리고 심지어 수직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왜? 수직이 90도일 때니까 내적으로 수직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적까지 끝을 내드릴 테니까 잘 듣고 저희가 다음 수업이 다음 주 목요일이라 제가 오늘은 영글에서 숙제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영글에서 드릴 테니까 꼭 내적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냥 그게 과언이 아니야. 내적. 어쩌면 성분 배운 것도 내적하려고 배웠다. 그건 아닌가?
그렇습니다. 자, 혹시 2번 문제, 자, 148번의 2번 문제, 정답 나온 친구 있을까요? 얘 혹시 몇 도인 줄 아세요? 한번 자유롭게 써볼래? 몇 도일까요? 오, 여러분들 150도인 거 기억나셨어요? 네, 150도입니다. 다들 할 수 있는 거야? 음,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어쩌면 핵심이야. 공식 두 가지를 배웠는데 얘네 둘이가 만나면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뭐 각도라던가 혹은 느낌아 뒤에서 뭐 넓이 같은 것도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 1학기 때 공식 배웠잖아. 뭐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런 걸 이용해서 넓이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거 안 풀었잖아요. 자, 이거는 앞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설명을 마저 드리고, 이제 쭉 풀고 끝내겠습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자, 요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위에 이제 내적 관련 당연히 뭐 나올 차례야. 성질, 다들 아시죠? 항상 처음에는 기본적인 용어 설명, 뜻 설명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성질이란 게 나와요. 그럼 내적은 뭐가 되는데요? 자, 몇 가지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내적은요. 여기 써 있네요. 교환 법칙. 즉 A 내적 B랑 B 내적 A는 똑같습니다. 근데 상상해 보시면 다를 리가 없어요. 이게 앞뒤로 바뀐다고 해서 뭐 각도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크기가 바뀌는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요거 좀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데 내적은요. 약간 요런 상황에서 소위 분배 법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는 벡터 A고 오른쪽에는 지난번에 배운 더하기가 나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다? 여기 있는 벡터 내적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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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할 수 있고 당연히 매번 그렇듯 가운데는 얘를 따라가겠지. 자, 오른쪽도 분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분배 법칙은 생각보다 좀 이제 뒤에 문제 풀 때 많이 쓸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합 법칙이라고 해서 요게 지금 일종의 실수배인데 특별히 실수배가 있을 때는 이 실수배를 뒤로도 보낼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보낼 수가 있고요. 심지어 내적을 먼저 하고 맨 앞으로 맨 마지막에도 결과가 똑같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곱하기 숫자 같은 경우는 뭐 언제 하든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여기 위에는 안 써 있는데, 자, 자, 이 내용 별표 하나 치고 통째로 외우세요. 이게 문제풀이의 핵심으로 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성립함을 보이시오 써 있는데, 얘는요, 이제 간단하게 좀 증명을 해드리자면, 자, 우리가 앞장에서 제가 아까 앞장에서, 자, 이 내용 기억나세요? 2번에 이거 따로 암기하라고 했잖아. 어쩌면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증명이에요. 간단하게 이제 증명을 좀 도와드리자면, 자, 위에 써볼게요. 자, 이거를 제곱하는 거는 앞장에서 제가 필기하기로 이거랑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그 벡터를 똑같이 내적한 거랑 같습니다. 여기서 뭐 할 수 있냐면 방금 위에서 배운 분배 법칙을 여러분들이 꽤 여러 번 쓸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자, 여러분 이것도 참고로 됩니다. 위에 안 써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 돼요. 그래서 전부 다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내적을. 이렇게. 그리고 다시 여기서 묶을 건데 이 친구는 다시 앞장의 내용에 의하면 이게 되고요. 위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2 곱하기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맨 뒤에 이 친구도 똑같은 걸 내적하는 거니까 앞장에서 별표치기로 이렇게 해서 이게 가능해. 실제로 이걸 저희가 이용해서 바로 어떤 문제의 그러니까 유형의 전략이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쪽 건 별표 안 치나요? 그냥 알아두면 좋다 정도. 근데 얘는 이제 막 전략으로 막 쓰이진 않고 사실 이렇게 나와도 그냥 여러분들이 분배를 다 하시면 만들 수 있긴 해. 근데 굳이 뭐 말하자면 약간 합차 비스무리하게. 그러니까 합차 비슷한 느낌으로 뭔가가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성질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단 결국 얘네들은 사실 문제로 봐야 돼요. 이게 뭐 이렇게만 보면 의미가 없고 문제로 보면 아 이렇게 쓰는구나 보일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은 아까 제가 먼저 설명드렸던 우리가 오늘 공식 두 가지를 배웠잖아. 어쩌면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공식 두 가지 섞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섞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사인 세타, 즉 각도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역시나 얘는 따로 할 필요 없고요. 굳이 외우실 거라면 요 라인만 외우시면 되긴 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외우지 않더라도 그냥 두 공식을 같다라고 식을 세우시면 이 식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굳이 막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제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 가보시면요. 147번 보이시나요? 자, 147번에 한번 1번, 2번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릴까요? 자, 요게 이제 방금 설명하고 온 그 성질을 이용해서 특히 분배 법칙 이런 걸 적절하게 이용해서 많이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제일 처음 내용인 위치 벡터 제외하고는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다 계산 문제가 돼요. 특히 성분을 다루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다 그냥 계산 문제로 바뀌어요. 내적도 계산 문제예요. 사실은. 자, 147번에 1번, 2번입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7번에 1번 문제 혹시 나오나? 정답 뭐 나온 거 있어? 1번 문제 정답 얼마나 나올까요? 혹시 뭐 나온 거 있으신가요? 19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자, 내적은요, 약간 분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배, 자, 분배. 자, 실수는 아까 말했지만 어디로 빼도 상관없습니다. 실수배는. 여기에서 아까 첫 번째 펜이 나왔던 건데 이거 중요합니다. 똑같은 걸 내적하면요. 얘는 결국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이걸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크기가 위에 나와 있으니까 3의 제곱 9가 되고요. 여기 내적도 위에 나와 있으니까 2 곱하기 5 10이 돼가지고 19가 됩니다. 혹시 밑에 있는 2번 문제는 얘나야. 정답 혹시 얼마 나왔어? 자, 혹시 2번 문제 정답 나오셨나요? 21. 자, 다들 나오신 거죠?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 될까요? 역시나 다 분배해서 정리부터 하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혼자 하는 것들은 혼자 하시면 되고요. 이런 내적 같은 거는 뭐 나와 있으니까 얘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많이 하다 보면 매번 뭔가 비슷한 걸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갈게요. 자, 아까 다음 장은 설명드렸고요. 자, 151번 문제 하나 풀어볼까? 자, 151번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내적 관련 공식을 두 가지 배웠습니다. 뭐 둘 중에 뭐를 쓸지는 그냥 뭐 되는 걸로 쓰면 되겠죠. 특별히 길이가 나와 있고 각도를 주면 첫 번째 공식, 원래 공식 쓰면 되고 성분으로 주어지면 또 다른 공식이 존재합니다. 뭐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1번 문제. 뭐 워낙 쉬워 보이니까 30초 뒤에 정답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적 벡터에서 각도를 다루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동안은 상상해 보세요. 각도를 딱히 다루지 않았어. 물어보지도 않았고. 이제는 물어보고 다룰 겁니다. 이 내적 공식을 이용하면 다룰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 혹시 지우야 정답 나온 거 있어? 151번. 정답 얼마? 2. 다들 나오셨나요? 자, 내적이 나와 있는데 성분이니까 성분으로 공식 하나 배웠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가나 만드시면 되겠죠. 이 2차 방정식을 푸시면 양수, 아마 둘 중에 한 개가 양수인 것 같아. 양수가 아마 2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밑에도 같은 문제로 보이고요. 다음 장. 자, 이제 다음 장에 아까 제가 이제 어떤 거 하나 별표 치면서 얘 좀 중요하다라고 말했는데, 자, 어떤 느낌인지 한번 위에 있는 문제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필수에 대해 12번 보이세요? 이제 이런 느낌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이런 느낌으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요. A를 줘. 이거 많이 줬죠. B를 줘. 근데 이런 걸 줘. 이걸 왜 주는 거지? 벡터 A랑 B를 더한 거의 길이가 루트 2래요. 그리고 이거 줘놓고 우리한테 내적을 구하래. 공식 두 가지 배웠는데요. 첫 번째 공식을 쓰려면 세타, 각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공식을 쓰려면 성분이 필요해. 둘 다 없잖아. 자, 이 문제는 도입부를 암기하세요. 자, 밑에 풀이가 써 있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이제 약간 얘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런 어떤 크기 안에 뭐 더하기 뭐 혹은 뭐 빼기 뭐가 있으면요. 자, 아까 저희가 하나 외우라 했던 게 뭐냐면 이거를 얘는 잘 모르겠는데 이 양쪽을 제곱하는 거. 양쪽을 제곱하면 하나 재밌는 일이 생겨요. 자, 양쪽을 제곱하면. 자, 지금부터 한번 뭐가 재밌어지냐면 아까 이 부분을 암기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까 다들 기억나시나요? 자, 기억 안 나실까봐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하는 방식은 약간 완전 제곱식과 비슷해 보입니다. 왼쪽 거 제곱, 오른쪽 거 제곱. 근데 두 개를 곱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내적입니다. 내적한 거의 2배.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꾸시면 돼요. 자, 다들 외우셨나요? 자, 이제 여기서 양쪽식을 제곱하면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풀려요. 그래서 저거를 따로 외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은 2가 됩니다. 그치?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게 나와 있단 말이야. 4. 그리고 이거 나와 있단 말이야. 1. 여기서 이제 반대편으로 2항에서 식을 예쁘게 정리하시면 뭘 구할 수 있다? 내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적을 주는 방식으로 저렇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해돼? 그리고 2번 같은 걸 물어봐도 여러분들은 도입부를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뭐 K라고 두고 다시 한번 양쪽식을 제곱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양이 나올 때가 있어. 눈여겨보셨다가 이게 딱 나오는 순간 양쪽을 제곱하는 거예요.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153번 문제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약간 다른 걸 줬지만 어쨌든 저게 보이면 각이야, 각 외우세요. 이번 페이지가 좀 중요합니다. 특히 계산 문제에서 이렇게 크기 안에 합과 차를 줄 때는 제곱을 한다는 거. 자,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153번. 자,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위를 좀 다른데요. 믿음을 가지세요. 수학이 원래 그렇잖아. 공식 하나 배워도 좀 다른 거 주면 다른 거 더 줄 거고요. 그거는 당연히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뒤에 좀 겹치는 것들은 이제 숙제로 넘겨드릴게요. 이제 사실 이런 작업을 계속 하면 됩니다. 자, 공식 두 가지 외우시고요. 아까 성질 중에서 특히 분배 법칙, 그리고 이렇게 제곱하는 테크닉, 이거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그 공식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뭐 바로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뭐 각도 같은 걸 물어봐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식 두 개를 식을 딱 만드시면 바로 각도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 1분 30초 들여봤는데, 자, 혹시 지우야, 뭐 정답 나온 거 있어요? 자, 153번 문제. 자, 크기 얼마일까요? 자, 이거 크기 혹시 나오셨나요? 각의 크기? 자, 한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혹시 얘네랑 나온 애 중에 뭐 나온 거 있어요? 각 A의 크기? 아, 각이 아니구나. 벡터 A의 크기. 아무도 없어? 얘네는 나왔네? 정답은 4입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도입부를 외우세요.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무조건 양쪽을 제곱하시는 거예요. 자, 양쪽을 제곱해 보시면요. 조금만 빨리 쓸게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는 내적이 생기고 양옆은 크기의 제곱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 문제, 자, 이 친구가 나와 있잖아요. 이 자리가 1이고요. 자, 내적을 좀 구해 볼 건데, 각의 크기가 나와 있으니까 내적 공식 중에서도 첫 번째 공식을 쓰겠습니다. 자, A는 모르는데 B는 알고 있고요. 코사인 60도 2분의 1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요렇게 이항하시면 요렇게 그래서 일종의 2차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보이세요? 일종의 2차 방정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나? 3, 4, 2, 6, 1, 12. 잠깐만. 인수분해 왜 안 되지? 아, 여기 실수. 여기가 9가 있구나. 실수. 여기 얘 제곱은 9잖아요. 실수했다. 그럼 여기가 9가 되고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종의 인수분해를 하시면요. 자, 인수분해를 하시면 이 친구가 이제 이거 또는 이건데 크기는 기본적으로 양수거든. 그러니까 정답이 4가 나온다. 자, 나원이랑 지우도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식인지?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는 이 제곱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것도가 제곱해서 최대한 놀아보시면 아마 밑에 거는 느낌이 연립하는 문제로 보여요.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은 이제 아까 해본 적 있는 이제 각도의 크기를 구하는 거야. 공식 두 가지를 이용해서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뭐 특이사항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거 구하는 것도 배웠잖아. 성분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하셔갖고 크기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 장 내용 문제 하나 해볼게요. 자, 158번입니다. 자, 158번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파트에서 이런 삼각형의 넓이도 사실은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은 1분 10초만 드릴게요. 여러분 죄송한데 지금 27분인데 제가 거의 다 왔거든. 이제 뒤에 한두 개만 더 풀면 되는데 그것까지만 좀 하고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딱 한쪽 남았어, 한쪽. 한쪽까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뒤에는 뭐 또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제 남은 게 이 내적 관련해서 이제 각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평행과 수직이잖아. 특히 수직인 거를 내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설명드리면 대충 내적 끝나고 다음 주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중2 때 배웠던 게 또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벡터 버전의 방정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 15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요. 자, 여기 길이가 나와 있고, 길이가 나와 있고, 자, 내적이 나와 있단 말은 저희한테 각도를 구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야. 자, 공식이 뭐였냐면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참고로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이게 얼마다? 3루트입니다. 그래서 양쪽에다가 나눠보시면요. 자,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니까 사실상 세타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45도. 그리고 이번 문제는 자, 뭘 구해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여러분들이 고2 1학기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을 배웁니다. 기억나세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공식을 이용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삼각비 쪽을 건드릴 수가 있는 파트라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뭐 약간의 공식과 기본적인 특수과 그런 구하는 것들은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체크해 보시고 자, 요 다음 장에 있는 얘는 특강이라 써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굳이 몰라도 방금 해보신 것처럼 굳이 몰라도 넓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1학기 때 배웠던 공식을 이용하시면 뭐 삼각형 넓이는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혹시 외우실 친구들은 요 부분, 이제 요 부분을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약간 내적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할 게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뭐 굳이 몰라도 방금 보신 것처럼 풀 수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딱 한 페이지인데 요 마지막 내용은 이제 우리가 방금 내적이란 걸 배우고 왔잖아. 다시 한번 내적이란 게 뭐였냐면 이렇게 시점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요걸 가지고 만드는 어떤 일종의 공식입니다. 이런 물론 성분을 알고 있으면 더 빨리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요걸 인용해서 자 이제 뭐를 확인할 거냐면 수직과 평행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수직부터 볼까요? 여러분 수직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세타가 몇 도일 때? 90도일 때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 있는 세타에다가 90도를 넣어 보시면요. 코사인 90도가 얼마냐면 0입니다. 어? 얘네가 뭐든 간에 코사인 90은 0이니까 자, 이 부분 별표 하나 칠게요. 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벡터가 수직이다 라고 나오거나 혹은 수직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뒤도 보지 말고 내적을 합니다. 그리고 내적했을 때 결과적으로 0이 나오면 수직입니다. 반대로 수직이다 라고 나오면 내적한 게 0이다 로 식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니까 뭐 이해할 것도 없어요. 그냥 90도 넣으면 0 나옵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평행. 이 평행은 지난번 시험 범위 지난 시간 꾸준히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요 부분이 약간 지난번 시험 범위 지난 시험 범위에서 암기했던 부분입니다. 그치? 우리가 평행이라는 거는 어떤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평행이다 라고 배웠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성분을 이용해서도 평행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자, 왜 또 나와요? 자, 평행이라는 거는 어쩌면 두 종류가 있잖아. 이렇게 되는 것도 평행이지만 이렇게 방향이 180도 정반대인 것도 평행인 거지. 즉, 이 사이의 각도로 보자면 얘는 각도가 0도인 거고요. 얘는 각도가 180도인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여기 있는 내적 공식에다가 0도 혹은 180도를 넣어봤더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사인 0도는 1이고요. 그리고 코사인 180은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정리하자면 내적을 이용해서도 평행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일 수 있지만 마이너스일 수 있어요.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가 나오고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180도.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수직이고요. 평행은 솔직히 뭐 이거 이용하지 않더라도 뭐 지난 시간 숙제라던가 지난번 시험 범위를 이용해서도 확인은 똑같이 가능합니다. 자, 관련 문제 딱 한 개만 풀고 끝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있는 자, 밑에 있는 160번 문제입니다. 한번 따로 설명 안 드렸지만 그냥
풀어보시겠어요? 자, 두 벡터를 주고 성분으로 주고 저 새로운 두 개가 서로 수직이더라. 자, 수직일 조건 내적했을 때 0이다. 로 식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풀어볼 시간 1분 15초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요 다음 장부터가 개념원리책 기준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거기도 사실 뭐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시면 그냥 몇 개 외워서 새로운 방정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벡터 버전은 저렇게 생겼구나. 근데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이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비교해서 보시면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그리고 3단원은 이제 공간으로 가시면 거기는 좀 약간 사실 좀 그냥 이제 또 각도 구하고 그런 건데 생각보다 할만해요. 할만하니까 한번 잘 듣고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 수직이다. 수직이다. 자, 혹시 X값 한번 구해보셨나요? 자, 혹시 정답 나온 친구들, 자, 마지막 문제니까 함께 합시다. 혹시 X 얼마 나왔어요? 한번 채팅창에 자유롭게 써보실래요? 자, 수직이다. 9. 얘네가 잘하네요. 9. 혹시 다른 친구들 9 나오셨나요? 늦은 시간이라 굉장히 피곤할 건데, 저는 지금 목이 지금 맛이 갈라 그럽니다. 자, 정답은 9가 맞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는 이유가 이게 판단이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건데 한번 끝으로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먼저 얘네들 지난번 숙제로 해봤으니까 간단히 만들 수 있거든요. 자, 만들어 보시면 자, 시간 관계상 얘를 좀 보고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친구가 마이너스 6,7,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마이너스 4 플러스 2x, 3 플러스 x가 되겠죠. 근데 서로 수직이다라는 거야. 자, 오늘 배웠지만 자, 벡터에서 수직일 조건은요. 그러니까 너네가 아는 그 직선이 아니잖아. 벡터에서 수직일 조건은 내적했을 때 0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까 배운 성분 버전의 내적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만드시면 x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숙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숙제를 좀 영끌할 예정이라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먼저 개념 원리는 여기 페이지까지 안 푼 것들 싹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싹 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래요? 자, 뒤로 넘겨서 교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주일 숙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 드릴 겁니다. 최대한 이제 시간도 많이 안 남았고 최대한 풀어보시라고. 교과서 3쪽 그리고 4쪽 역시나 이번에도 뭐 보이시오 문제는 따로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3쪽 4쪽과 끝난 거 아닙니다. 뒤로 넘겨서 7쪽 가보실래요? 여기 뒤에 중단원 마무리, 대단원 마무리 몇 개를 드릴 건데 여기에는 우리가 아직 안 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 섞여 있거든. 제가 호명하는 문제는 풀지 않습니다. 자, 7쪽은 자, 42번 문제. 자, 42번 문제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한 장 넘겨보실래요? 자, 8쪽에서는 여러분들이 48, 49 안 풉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51, 52 안 풉니다. 자, 대단원 마무리 가보시겠어요? 자, 대단원 마무리에도 안 푸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몇 번을 풀지 마시냐면요. 여기에는 10쪽 가볼래? 자, 10쪽에 있는 자, 61번, 62번, 그리고 63번 요렇게 세 개를 풀지 마시고요. 오른쪽에 64번, 65번 요렇게 두 개는 풀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소단원 문제 가보시겠어요? 자, 제외한 것들은 빼고 풀어봐. 혹시 제가 빼먹은 것 중에도 이거는 뭔가 배운 적 없는 것 같은데, 뭐 직선이 나오거나, 원이 나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제외를 하세요. 자, 64쪽, 그리고 65쪽. 자, 오늘 배운 내적 64, 65는 다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단원 가봐. 106쪽입니다. 중단원 써있는 106쪽 가보시겠어요? 자, 여기에도 제가 호명하는 문제 풀지 않겠습니다. 자, 106쪽은 다 푸시면 되고요. 자, 107쪽 가보시겠어요? 자, 여기는 몇 번을 안 푸냐면 여러분들이 안 푸실 문제는 16번 그리고 17번 그리고 왼쪽 밑에 있는 15번도 풀지 않습니다. 15, 16, 17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요. 여기에도 어디를 안 푸시냐면 23번 그리고 24번 이 두 문제는 풀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질문을 좀 길게 받을 테니까 나머지는 충분히 고민해 보고 목요일이 다음 수업이니까 목요일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0분 초과했는데 죄송하고요. 네, 아무튼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